우리나라도 중국군이 언제 간보러 올지 모르니 긴장하고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새 정부가 군사비를 줄인다고 하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사 내용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태평양이 화염으로 물들었습니다. 솔로몬 제도를 지나던 중국 해군과 호주군이 충돌. 중국 군함이 불에 힘싸이며 그동안 잠잠했던 호주와 중국 사이의 긴장 관계가 폭발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잡아떼고 있는 상황. 분노한 호주는 중국을 향해 분노하며 중국에게 되갚기 위해 한국에게 연락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태평양 제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함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망원경으로 바라본 중국 함대는 대규모 병력이었는데요. 순찰 중이던 호주 해군은 다가온 중국 함대의 모습에 당황하며 이들의 적극적인 공세에 다급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중국 해군은 이어 갑작스러운 공격까지 감행했네요. 포탄은 물론이고 레이저 빔까지 중국 함대에서 나왔습니다. 호주 해군은 이에 대응하며 중국을 향해 발포를 했습니다. 호주의 화력에 중국 군함이 금세 불길에 헐싸 침몰했죠. 다행히 호주군은 중국의 공격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 않았지만 중국이 지속적으로 공격했다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죠. 호주의 안방에서 호주 해군이 공격을 받은 것에 호주 정부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피터 버턴 호주 국방부 장관은 중국의 뻔뻔한 도발 행위를 규탄이를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이어 이건 주권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침공이라고 선언하는 등 지속적으로 갈등을 보인 호주와 중국의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모습을 드러낸 곳은 솔로몬 제도 근방, 호주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 섬나라 앞바다인 솔로몬 해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육안으로 확인한 정보를 취합한 결과 공격당한 함선은 우름치라 불리는 선박. 이 함선은 호주 주위를 탐색 중이다가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죠. 중국이 운용하고 있는 구축함이 왜 솔로몬 제도에 있었는지 호주 정부는 강경한 태도로 이에 대해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오히려 중국은 이번에 피격된 함선에 대해 호주 해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언론들은 다급한 이 소식을 전하며 호주와 중국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도했죠. 이번만이 아니라 일찍이 중국은 호주 연안을 탐색하려 하는 행동까지 보이며 호주를 위협했는데요. 중국 해군 정찰함이 호주 해군 기지 주변을 맴돌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중국의 정보 수집 함하기인 하이왕싱함이 서부 엑스마우스의 해롤드 홀트 해군 기지 인근을 지나가면서 첩보 활동을 벌였다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중국의 함선인 815의 하이왕싱함은 대형bom이 여러 설치되어 있어 상대국 함정, 항공기, 화기 등의 성능 파악에 최적화된 함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말도 없이 호주 인근 해역에 하이왕싱함을 내밀며 호주를 대놓고 위협한 것입니다. 대만 해군사관학교 교관 출신 군사전문가 루리 씨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호주를 감시해왔으며 이번 활동 역시 처음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죠. 해군과 다르게 호주 공군에 대한 공격도 한 차례 있었던 상황. 국방부 중국 군함 호주 초계기에 레이저빔 발사. CNN 보도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중국 해군 함정이 호주 공군 PAC 대잠 초계기를 향해 레이저 빔을 쓴 것을 공개. 호주 비행사를 물리적으로 위협했다는 사실을 공표했죠. 호주 북부와 파푸아뉴기니 남부 지역을 지나던 초계기는 중국 남해 함대 소속 허페이함으로부터 불의의 습격을 당했습니다. 조종사는 이번 레이저 빔 공격으로 인해 통증과 경련을 호소하며 레이저 빔 공격이 치명적이었다고 보고했는데요. 스콘 모리슨 호주 총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며 솔로몬 제도로 호주 해군을 대량 배치, 중국 군의 침범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며 나섰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두 국가는 경제 전쟁만이 아니라 진짜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미중 대결보다 살벌. 호주, 중국의 보복 인연에 더 강경하게 맞선다. 호주 중국, 이번엔 스파이 의원 갈등 고조. 이들 국가가 처음부터 관계가 엉망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호주는 중국과 우호 관계를 쌓았었죠. 한때 호주는 중국에 의존을 많이 했던 국가입니다. 호주, 올해 천연자원 수출 385조 원 전망. 호주산 자원 구입에 큰 손이었던 중국은 막대한 자원을 사들이며 호주 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죠. 과거 원자바오 총리 시절 호주 총리인 존 하워드 총리는 호주 중국 밀월 관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중국의 현직 총리가 호주를 방문한 것은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 호주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중 중국만큼 큰 변화를 가져온 국가가 없다며 중국을 칭찬했죠. 원자바오 총리도 두 나라 사이에 역사적인 연원이 없으며 쌍무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일도 없다고 말하며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약속. 호주산 우라늄을 중국이 대규모로 수입했죠. 하지만 이 약속은 채 10년도 되지 않아 망가졌습니다. 호주 5G 장서, 화웨이 Z 퇴출, 미영도 동참할까? 2018년 중국 기업의 호주 5G 참여 금지로 시작된 두 국가의 갈등은 코로나 기원이 중국에서 비롯되었다는 스콧 모리슨 총리의 발언으로 극대화되었죠. 중국도 호주 총리의 발언에 가만히 있지 않고 호주산 육류 수입을 중단. 호주 육류 수입 중단 코로나 책임론, 무역 보복 시작. 중국 코로나 조사, 신경전 호주산 보리의 반덤핑 관세. 호주산 보리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벌어졌죠. 주 호주 중국 대사관은 호주 언론을 불러 호주의 14가지 대중정책을 적은 문서를 전달하며 관계 정상화를 위해 호주 정부가 정책을 시정할 것을 당부할 정도였습니다. 호주는 오커스 설립을 통해 중국 정부와 대립하면서 군사적 충돌까지 감행하는 모습을 보였죠. 실제로 중국은 호주가 오커스에 가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호주가 실성한 것이라는 말까지 남길 정도로 날선 발언이 오갔습니다. 이에 맞대응하는 중국은 호주 코앞에 있는 솔로몬 제도와 안보협정을 맺으며 광물 탐사와 항구건설의 속도를 냈습니다. 중국 솔로몬 제도서 광물 탐사 항구건설도 추진 호주 반발. 중국군 파견 허용 안보협정 이어 해양경제 MOU도 체결. 해양경제협력 양해각서 MOU에는 중국과 솔로몬 제도가 호혜적 동반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죠. 솔로몬 제도는 원래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호주와 사이가 좋았던 쪽에 가까운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 제도에 홀대하는 모습을 보인 미국과 호주의 불만이 쌓였고 중국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것이죠. 중국 함대가 솔로몬 제도 근방에서 출몰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해군 들어와라. 솔로몬의 선택에 호주는 화들짝. 중솔로몬 안보 조약 체결. 이미 해군 기지까지 약속한 솔로몬 제도는 중국 입장에선 자국이나 마찬가지인 입장이기에 호주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실력 행사까지 감행하면서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한 호주와 중국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우선 샤오젠 중국 대사와의 면담을 거절. 중서 스파이 혐의 중국계 호주 국적 전 앵커 재판 비공개 진행. 기존 호주 총리들이 중국 대사를 면담했던 것과 다르게 이례적으로 중국 대사를 거부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오커스 동맹에 가입된 미국을 움직이고 군비 확충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여기서 호주는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국산 K9 자주포, 호주에 수출한다 최대 1조 900억 계약 체결. 바로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이미 호주에서는 한국의 K9 명품 자주포를 수입하기로 계획. 2020년 중기 계획의 중요한 방산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한국이 보여준 무기의 성능과 기동력에 감탄했다고 말하며 향후 있을 방산 산업에서도 한국의 참여를 권했죠. 2020 국방구조계획 2020 포스 스트럭처 플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국방비의 총액은 2,700억 호주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약 23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해 놓았으며 매년 23조 원을 국방비에만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비 23조 쏟는 호주 뒤엔 중 정보함살 공작이 있었다. 10년간 230조 쏟아부었군 현대화. 그 중에서도 육상 병기 중 가장 최고의 파괴력과 타격 수준을 보유한 한국의 K9 자주포는 일찍 호주의 눈에 들어왔고 지정학적 불안이 호재로 갔음 서늘한 무기 수출 증가.
K9 자주포로 무기 수출 역사 새로써 이를 위해 호주는 자주포 생산자인 한화디펜스와 손을 잡고 한화디펜스, 호주서 자주포 만든다. K9 자주포 등 공장 부지 확보. 호주 멜버른 중심가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질롱시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현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협력업체 사수를 구성한 이번 공장은 한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했는데요. K9 자주포만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 레드백 장갑차도 생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와 최종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레드백 전차는 성능으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호주에서도 관심이 매우 높은 기종입니다. 호주 언론에서는 가성비 면에서 탁월한 레드백이 최종 낙점받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을 정도로 한국 무기의 신뢰가 높죠. 잠수함 역시 한국산 잠수함을 계약 물망에 올려놓고 있으며 국산 경공격기 시장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FA-50도 국산 경공격기의 FA-50 수출 효자 미국 시장까지 넘본다. 호주 공군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소식이 호주 군사 전문지에 게재되면서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한국 무기 구입에 쏟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발에 맞서 호주가 강력하게 무장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한국 무기 구입을 호주가 서두르게 만드는 요인이죠. 스콧 모리슨 총리. 호주 한인 사회기여 대단해. 스콧 모리슨 총리는 호주 내 한인들의 기여를 언급하며 한국과의 협력이 중국이라는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방패라고 할 정도입니다. 조만간 대규모 병력 이동과 화력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중국과 호주의 치열한 태평양 권력 다툼. 제대로 전쟁이 난다면 어느 쪽이 과연 승기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청중의 일부 의견. 중국 갈수록 가관이네. 이젠 눈에 뵈는 게 없이 무력 도발하는구나. 우리도 서해에서 중국의 무력 도발에 준비 단단히 해야 합니다. 호주의 용감한 판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도네만 목베이는 우리 정치판에서는 공격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중국의 호주 접근은 미국과 영국의 중간지대에 있는 호주를 전략적 이간질을 하려는 것이 맞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